분수의 합과차인데요. 분수의 합과차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3개 이상의 수가 있는 경우, 대분수에서 진분수와 가분수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크게 관계는 없는데, 대분수 같은 경우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분수 부분을 분자로 받아올림 하는 식으로 바꿔주는 부분, 자연수 부분을 분수로 바꿔주는 부분,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계산이죠. 복잡한 계산이죠. 그래서 대분수의 계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걸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3개의 분수가 있어요. 3개의 분수가 있는데 밑에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과 12분의 6 빼기 1과 12분의 8 더하기 2와 12분의 5다. 얘를 만약에 원래 아이들이 배워왔던 것처럼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거다. 이게 초등학교 수학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죠? 다 덧셈인 부분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다 뺄셈이거나 덧셈 뺄셈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산한다고 기계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좀 더 깊은 원리를 얘기해 주면서 이런 생각들의 어떤 변형들, 그런 것들이 가능해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면 계산을 하면 8 빼기 1이라서 7, 자연수 부분이 7, 그 다음에 6 빼기 8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6으로 고치고 12를 올려서 12 빼기 8 하면 4고 해서 12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다음 거를 계산하면서 또 이번에는 여기서 자연수 부분을 바꿔서 빼놨던 거를 또 15가 되면서 6, 7, 8에 하나 올라가니까 9가 되고 12분의 15에서 12를 빼서 3. 제가 좀 빨리 계산했는데 한번 써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자연수 부분을 한번 분수로 바꿔줬고 12를 또 요 계산을 하면서 오히려 12가 넘어가는 부분을 다시 자연수 부분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할 때 덧셈 뺄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하게 있다면 어떤 식의 계산이 가능하냐? 8과 12분의 6 빼기 1과 12분의 8 더하기 2와 12분의 5라는 수를 앞에서부터 무조건 계산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를 먼저 하고 순서를 바꿔. 어차피 더하는 수는 증가하는 수고 빼는 수는 감소하는 수라면 얘를 먼저 더하고 빼도 관계없어. 요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더해지면 자연수 부분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6 더하기 5가 11이니까. 그래서 6 더하기 5는 11이고 11 빼기 8을 하면 3이 남으니까 자연수 분수를 그러니까 바꾸는 계산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근데 얘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은 바꿔도 똑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느냐? 자연수 따로 계산하자. 분수 따로 계산하고. 자, 해봅시다. 해보면 8 빼기 1 더하기 2 계산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6 빼기 12분의 8 더하기 12분의 5.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는 9, 여기는 6 빼기 8이 안 되죠.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기가 힘든데, 근데 얘는 실제로는 얘 빼기 얘였어요. 그래서 분자 부분만 하려고 하는데 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하기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자. 그래서 5를 더하고 8을 뺀다고 하면 11 빼기 8을 해서 12분의 3이 된다. 자, 이 부분은 보시면 덧셈 뺄셈의 음수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덧셈을 먼저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답에는 음수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알아가면 아까의 계산과 비교해보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훨씬. 자연수끼리 그냥 덧셈 뺄셈 하고 분자끼리 덧셈 뺄셈 하고 끝. 아까와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실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죠?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 빼기 7을 해서 분자 부분을 바꿔줘야, 분자가 아니고 자연수 부분을 분수 부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7을 해서 계산을 하면 5가 나와요. 분자가. 근데 5하고 5를 또 더하면 또 넘어가서 역시 두 번이나 자연수와 분수를 바꿔줘야 되는 계산이 생겨요. 근데 7 빼기 3 더하기 6을 따로 계산하고 3 빼기 7 더하기 5를 계산하는데 얘는 이렇게 먼저 더해서 8 빼기 7로 하면 1이 되고 얘는 3을 빼고 더하면 10이 되고 해서 이런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계산하다 보면 한 가지 난관이 생깁니다. 자, 뭐냐 하면 같은 문제인데 바뀌었어요. 두 개 다 빼기를 해봤어요. 두 개 다 빼기를 했는데 7 빼기 1 빼기 4 자연수 부분을 모아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빼기 1. 자, 이게 뭐냐? 여기에 보니까 4 빼기 2 빼기 5를 하려고 하니까 4에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아까와 같이 여기에서 한 번 고쳐주고 두 번 고쳐주고 하기보다 그렇게 아까처럼 하다 보면 여기를 자연수 자체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 빌려오자. 근데 통으로 얘네 둘 계산하면서 얘네 둘 계산하면서가 아니고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분수끼리 계산하는데 4 빼기 2 빼기 5가 안 빠져. 그러면 자연수에서 하나 빼고 6 주자. 분모만큼 주자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보면 9 빼기 3 빼기 2에서 자연수를 계산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3 빼기 5 빼기 3을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음수가 되네 하니까 빼기 1을 해주고 여기 7을 더해줘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남은 부분만 계산해서 3, 4, 5, 6을 빼서 3 여기 10을 만든 다음에 8을 빼니까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분수뿐만이 아니고 분수를 배우기 전 또는 분수를 배운 이후에라도 아이들에게 이거 이상으로 이런 것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7 빼기 3 빼기 2다. 무조건 앞에서부터 빼야 되냐? 빼고 뺀다. 그렇지 않아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크면서 초등학교에 있는 그 배우는 개념이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일 때가 있습니다. 맞지 않다는 건 그렇게 했을 때 틀린다가 아니라 반드시 옳진 않다. 자, 무슨 얘기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 거죠. 7 빼기 해놓고 3 빼기 2를 먼저 계산해서 7 빼기 1을 할까봐 그런 거죠. 이거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이 아니라 뺄셈 덧셈의 의미. 3을 빼고 2를 뺀다. 그러면 둘을 더해서 5를 한꺼번에 빼는 게 더 쉽다.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23 빼기 12 빼기 8을 한다. 자, 빼고 빼기보다는 12와 8, 보수야. 23 빼기 20 해서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같은 경우도 순서를 반드시 앞에서부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수준이 되고부터는 좀 더 덧셈 뺄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면 계산해가는 과정에서 훨씬 간편하게 간단하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계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분수 계산 같은 경우는 분수 문제가 복잡하지만 어떤 때는 모아서 계산하고 분자 부분, 분수 부분 따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간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